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죠. 오늘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그 성격부터 한번 규명을 내려볼게요.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면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 다시고 좀 튀어오르는 바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제 채팅창에도 지금 보니까 인버스 매수하셨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보니까 이게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나올 자리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제 주변에 또 차트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가 있는데 인버스 차트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명분은 일단 중국에서 나온 지표 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지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고 또 영국에서 이제 나온 블랙리스트 플랜 B 같은 경우도 쉽게 통과가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이제 긴장감이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좀 주저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혹시 지금 모니터를 비춰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쉴 자리에서 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쉴 자리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의 과열 지표가 보면 약간 좀 과열돼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이제 ADR이라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잘 보시면 일정한 위치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됐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120 이게 이제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을 20인 평균선인데 이게 120 넘어가면 보통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코스닥이 오늘 아침에 120을 찍었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반등에서 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하이닉스의 반등, 반도체 업황 논란이었잖아요. 제가 다른 이평선 다 빼고 61선만 딱 남겨놨는데 네. 61선이 계속 지지선이 됐던 게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서 61선 근처 가면 계속 밀렸거든요. 근데 어제 종가로 61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좀 돌파하다 보니까 추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경계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그다음에 시장의 수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묶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 자리다. 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의 시작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시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가 실적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이번 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를 좀 들어볼게요. 예,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네. 관심이 높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관심이 높은 게 미국 경기 둔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는 어쨌든 6.4%라는 수치 자체가 지금 28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최저 수치로 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 경기 우려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또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치를 어떤 형태로 내놓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령 오늘 당장 이제 저녁에 뭐 존슨앤존슨 마감하고 남은 IBM 실적이 나올 텐데 존슨앤존슨은 전년 대비 증가, 그다음에 이제 전분기 대비 플러스 나는 거,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IBM은 조금 후퇴한 걸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네네. 걸로 EPS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뭐 특히 이제 IBM이라든가 존슨앤존슨 같이 오늘 바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요하고요. 국내에서는 주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 이제 실적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역시 이제 SK하이닉스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 현재 1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량이 뚝 떨어졌다라는 어떤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실적에서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 정도만 해준다라면 모를까? 삼성전자와 같이 똑같이 쇼크로 해석될 수 있는 실적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논란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시장에 또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은 미국 경기를 자극할 정도의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국내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어닝 쇼크를 내놓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기업들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은 더 넓은 눈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1월 대형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꽤 많이 일궈냈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다다랐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대형주들도
종목들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 조정 시 매수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1월 우리가 성적표를 보면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업종별 1월 상승폭을 보면 우선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이 9.9% 정도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이 7.5%, 철강 업종이 8% 정도 올랐고 증권 업종이 5.5% 정도 오른 반면에 뭐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 종목군들은 오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은 오히려 3% 네.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은 수출 많이 하는 산업이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의 해소 가능성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글로벌 경기 부양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되면서 이 종목군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당장 이런 기조가 훼손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실적에 대한 논란이 이제는 이보다 더 실적이 나쁠 것 같다라는 쪽은 더 이상 이제 부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언제냐, 1분기가 바닥이냐, 2분기가 바닥이냐, 이 바닥에 대한 어떤 찾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조정 시 바로 뭐 오늘 조정 나왔다고 바로 매수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한 3, 4일 정도 이상 되는 어떤 조정이 나온다면 뭐 분할해서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위치는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아직도 매수하기에는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나 보네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좀 네.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어제 이제 일부 반도체 분석하는 곳에서 나온 건 올해도 어쨌든 반도체 시장은 한 매출 기준으로 한 2.6% 정도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조정 시에 매수해 볼 만한 위치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외 업종들도 어차피 중국이 내수 시장 키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이어진다라면 매수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정책 관련주 하면은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었었겠지만 물론 환경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가장 큰 관심 받는 게 또 수소차 관련주니까. 그런데 이 수소차의 그 정부의 미래 비전을 보니까 계획 연도가 한 40년 정도 돼요. 2040년. 그럼 벌써 한 10 몇 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꽤 많이 올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수소차 관련주가 기대감을 많이 품고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사실이나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 매출로 연결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에 반응하는 기간은 또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있었던 4대 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당히 한 달 반 정도까지 지속성을 가졌었거든요. 네. 눈앞에 바로 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비해서 매출로 연결되는 기간까지 상당히 멀어지기 때문에 가령 뭐 실적 발표 시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테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고객 예탁금 추이입니다. 근데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예탁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수소차 관련된 예탁금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 예탁금이잖아요. 시장에서 없던 자금이 들어와야 네네. 그 종목군들이 끌어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팔고 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테마주가 한 달 반 정도 지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예탁금이 저점에서 2조 원 이상 증가된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네. 테마주의 기간이 되게 길어졌거든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예탁금이 그런 흔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제가 과거에 뭐 3D 테마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원전 테마 불거졌을 때 뭐 예전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도 테마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예탁금이 단기에 급증을 한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팔고 넘어오는 자금은 지속성이 짧거든요. 네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수소차 관련 종목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 재료가 좀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고 예금도 깨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예. 돈을 넣어야지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야지 좀 길어지더라.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안 보이더라라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남북 경협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뷰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남북 경협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앞으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 종전 협정,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단계별로 계속 재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지금 다 소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대부분의 종목들도 보면 흐름상 주가가 올라갔다 횡보하고 있는 단계에서 올라갔다 꺾여 있다라고 보기는 좀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경협주들 중에서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든가 큰 종목으로 본다라면 또는 개성공단 관련주라든가
농업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씩 모아나간다, 조정식 모아나간다 정도 테마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식 조금 모아나가는 정도의 전략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워낙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락이 크다 보니까 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뭐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이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또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서요. 사실 뉴스 없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월 말 정도 되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보통 주가는 일주일 전에 이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재미없을 때 한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초 정도 됐을 때 그때쯤 돼서 지금 조금 모았다가 그다음에 그 즈음 됐을 땐 다시 또 줄였다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재료의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고 그렇게 돼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쯤 돼서 조정이 또 나온다면 비슷한 어떤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스케줄 한 달 전 매수, 한 달 전부터 매수했다가 재료 일주일 전후부터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나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슈 매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참 큰 도움이 되셨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죠. 이번 주 어떤 식으로 시장을 또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주시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최근에 보면 독특한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주가의 등락폭이 지나치게 크거든요. 예전에 가령 한 3% 정도 등락이 나왔다면 지금은 5%, 심지어는 애플 같은 종목도 10%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 국면에서는 매수를 좀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도 돼. 아까 뭐 사실 테마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보고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누적돼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누적돼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밀릴 때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 그 수출 관련주 위주로 있나요? 예,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왔지만 매수의 거의 80% 정도는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들 말고 중형주급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누적돼 있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꾸준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려봤고요. 지금까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으니까요. 장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